중급 강의 시간입니다. 이 사주 주인공은 문경의 가난한 산골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남 일녀 중 삼남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만두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모두 수재여서 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 지고 나무를 해다 팔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을 했고, 그리고 생활력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숱이 없고 머리에 큰 점이 있어서 그냥 보면 남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한 20살 정도는 더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20대에는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했고, 술집을 해서 한때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자대원 때 평생 쓸 돈을 한 번에 다 벌겠다고 투자금을 유치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밑에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려서 결국은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지리산에서 숨어 살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키는 작지만 산생활을 오래 해서 몸이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장작 패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이 모두들 반해서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 장작 패는 모습을 보고 여자분들이 많이들 넘어갔는데 결국은 같이 살게 되어도 몇 달 못 버티고 여자분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을 의심하는 어처청과 의처증이 있었고 과시욕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살던 여자분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와 같이 지리산에 살던 여자분들은 같이 살던 시기는 아주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겨울 밤은 여자분들이 행복했다고 하는데, 밤마다 질러대는 비명소리에 지리산에서 겨울잠을 자던 곰이 놀라서 일어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포천이나 서울 근교 등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사기질 치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대구 분들이 자연 형상을 공부를 하시는데 임수를 뇌라고 합니다. 뇌라고 하는데, 어쨌건 연애에 있으니까 연애에 있는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는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연을 보면 편재고 칠살이죠. 칠살. 편재 칠살 성향이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주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면 궁급쟁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재성 곁에 비견이 있지요.
지성 곁에 바로 비견이 있어서 부인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여잔데 곁에 다른 비견 겁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부인이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 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인이 시간 순서는 연에서 가니까 먼저 인신충은 하겠지요. 맨 처음 인신충하고 그 다음에 인이 인호술 삼합 화국을 할 텐데, 그러면 신이 인을 충해버려서 삼합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호술 세 글자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건 인호술 삼합이 되어버립니다. 인호술 삼합이 돼버리면 화국이지요. 화국이니까 당연히 신금은 그걸 당할 테고, 이 신이 수의 장생지지요. 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수모라고 그래서, 수의 모라고 그래서 신이 수모 이렇게 됩니다. 신의 어머니. 이 수모되는 이 신금이 화에 의해서 겁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이민수 재성도 또한 많은 급제에 의해서 겁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호술이 화국이니까 화생토로 가지요. 화생토로. 그럼 화토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화토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람이고, 이 신금이 열기와 이 토 자체도 열기를 품겠지요. 그래서 신금을 제대로 생하지도 못하고 화기에서 신금이 극지를 당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술 중에 모토가 투강되었고 인호술에 생을 받은 토니까 토가 왕해져서 매금이 된 부분도 있지요. 토다금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다금매.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근데 토는 또 화기까지 뜨거운 열기까지 품고 있으니까 토가 많고 열기가 많은 상태에서 금을 묻어버리면 금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지요. 그래서 금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금을 사람의 신체, 영혼을 뺀 신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달퍼지겠습니다. 뭐 사주 감정 하시는 분들이 뭐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들 하시겠지요. 인호술 되겠네, 이 사람은. 또 신유술 되겠네. 근데 일단은 인호술 합을 했으니까 일단은 삼합하는 에너지는 다 소모를 했죠. 인호술 하면서. 그러니까 신유술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호술 삼합을 하려고 하는데 신이 인을 충해버리니까 삼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호술 세 글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국이 형성되고 나면 금은 당연히 불리한 거고, 술 중에 지장간 무토,
모토가 이렇게 되지요. 이 술 하나만 있으면 이 천간에 있는 모토가 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노술 화국에 화생토로 들어갔으니까 이 토 자체가 왕해져 버렸지요. 천간에만 세 개의 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이 많은 토에 묻힙니다. 원래 토생금하지만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버리지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수가 적고 수가 적고 금이 많으면 수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 형상으로 보면 금이 많다는 것은 큰 바위들이 많은 거죠. 계곡에 놀러 가다 보시면 바위가 이렇게 많은데 물은 그 사이로 조금 흐릅니다. 바위가 천지인데 물은 그 사이로 조금 조금 졸졸졸졸 흐릅니다. 이런 모습이니까 바위 입장에서는 물을 아래로 내려다보겠지요. 그 물은 천하게 변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생해 주는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토가 생을 받는 것은 인호술이죠. 인호술이라는 것은 열기입니다. 열기. 열기가 토를 생하는 거지요. 열기가. 그러니까 토 자체도 열기를 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더라도 화토중탁이 되지요. 화토중탁. 화토중탁은 황무지 개가 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많은 토에 묻히기도 하고 열기를 품은 토에 묻히니까 금이 시해서, 금은 시체인데 영혼을 뺀 시체인데 신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신체 주변에 많은 뜨거운 토가 붙어 있어서 항상 이 사람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은 무인 있죠. 무인. 다정다감한 사람. 무인. 왜냐하면 인이 관성이니까. 관성은 나의 영혼이고 나를 조절하는 육친이지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인은 다정다감한 사람, 인이 관성이니까 연결된 무와 같이 봐줘야지요. 간지라는 것이 붙어야 속성이 생기니까, 어떤 성격이 또렷하게 드러나니까 나를 극하는 관성인데 무인되니까 다정다감한 사람. 만약에 인호술이 되지 않고 인신충이 되어버렸다면 이 무인이라는 성격은 반감해버려서 다정다감한 면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인호술을 합해줬으니까, 삼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뭐 신인충 하더라도 삼자가 다 있으니까 결국 인호술 합이 되는 건데, 이때는 다정다감한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무인과 합되는 것이 계해지요. 계해. 계해는 독하고 냉정하고 그런 성격이 계입니다. 합되는 건 이제 반대되는 성격이니까. 노비처럼 노비처럼 딴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 무술. 그리고 봉사심이 많겠죠. 마음 자체는 포근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많이 베푸는 스타일의 성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봉사심이 많고, 여기도 봉사심이 많고 저기 가서도 봉사심이 많고
저기 가서도 봉사심이 많고, 그리고 무오는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덩치가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봉사심도 많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호술이 돼버렸다는 거죠, 인호술이. 그리고 신유술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가버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인호술은 되지만 신유술은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인호술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한번 삼합한 에너지를 다 소모를 했으므로 신유술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 자체가 고달프고 힘듭니다. 화토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건 일간의 몸이니까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신금 자체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생수한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화토가 많으니까 당연히 임수재성은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제복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팔동입니다. 양팔동. 양팔동은 자인진 오신술. 자인진 오신술이 지지했을 때는 양팔동인데 전부 자인진 오신술 중에 하나지요. 양팔동. 근데 양팔통 성격에 대해서는 다들 뭐 여러분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씀이 많은데, 양팔통 사주를 실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임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주 명리학자들이 말하는 양팔동은 이러할 것이다 막연히 추정하는 성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리학자들의 자기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양팔동 사주가 성격이 어떤지 여러 사주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야 양팔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간지가 나 상대 이런데 간여지동이지요. 간여지동. 간과 지가 동일한 오행일 경우는 뭐 간여지동은 손재상처 이럽니다. 갑인 같은 경우도 간여지동이지요. 그러니까 일간과 동일한 녹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게 배우자인데 비견이 차지를 해버린 경우지요. 간여지동은 손재상처, 뭐 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 뭐 부인 배우자한테는 불리한 건 사실이죠. 비근급제가 배우자궁에 있으니까. 을묘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가 좋지 못할 일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른 또 재성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호 같은 경우는 일제 양인이 자리를 하고 있죠. 배우자 자리인데, 정사도 그렇고, 간여지동은 손재 상처 이렇게 수글한 게 있습니다. 돈도 소리를 보고 부인 배우자에게도 불리하다.
이 사람은 중급 이론으로 봐도 인호술 화국에 화토 중탁의 모습이 있으니까 힘들게 살 사람인데, 다시 몸을 뜻하는 금이 뜨거운 열기에 휩싸인 상태니까 고생을 할 것이고, 무술 마당새 기질이 있어서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있었고, 인호술이 인성이기도 하지만 무예는 양인국이지요. 양인국. 인호술을 해서 삼합 양인국, 양인국이라서 인성이면서 양인이 이 식신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덮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라서 도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도식. 밥그릇이 엎어진다. 밥그릇이 엎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인성이 식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활동하는 이 식신, 먹고 사는 별인 식신을 그걸 해버리니까 계모가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모습이라서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인 식신이 많이 막혀 있으니까 이 죄라는 것도 많은 급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부인이 나보다는 피견에 가까이 있으니까 부인 복이 없거나 부인이 있어도 도망을 가버리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중지장간에는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인수도 있는데, 신과 해는 지장간 무토를 인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인중무토도 많이 인정을 안 합니다. 무라는 것은 사일 때, 그리고 술진일 때는 인정을 하지만 신과 해와 신과 해에서는 지장과 모토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중모토가 투간되었다고는 안 합니다. 명리학자들 중에 신중모토가 투간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중 임수가 투간했지요. 신이 월식신이 연호로 편제를 투간을 짓겠지요. 편제는 편이니까 살성이 있어서 재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먼저 너무 이 편제라는 것도 적당히 재화를 해줘야 격이 올라가서 비록 이 사주에서 많은 화토에 의해서 식신이 공격을 당하고 재선까지 흉이 된 상태를 극복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격이 승리만 한다면 삶의 질이 올라가 버리는데, 이 경우는 임수를 적당히 재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이 재활을 해버리면, 적당히 재활을 해주면 격이 상승을 하겠지요. 사주 전체가 품격이 갖춰지니까 기운 자체도 품격이 갖춰져서 삶의 질이 올라갈 텐데, 너무 제어를 해버리면 한 번 더 추락을 하고, 품격이 더 많이 제어를 해버리면 더 추락을 하고, 더 제어를 해버리면 밑바닥까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이 편제, 상관, 평관, 비경급제, 편의는 적당히 제어를 했을 때 품격이 있는데, 그 살성을 제한다고 한 번 제어를 하면 품격이 올라가겠지만, 두 번 제어를 하면 떨어지고, 세 번 제어를 하면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추락을 해버립니다. 너무 그걸 많이 하면. 임수가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임수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하고 있죠. 이 토가 전부
화의 기운을 받아서 왕한 상태로, 그리고 인중병화도 충해버리지요. 이 많은 토를, 이 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수를 공격하는 토를 인이 공격을 막아서기는 힘들지요. 목생화 화생토로 가버리고 인 자체도 인호술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인중병화에 한번 충된 이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될 텐데, 뭐 무토 하나 정도로만 해도 편제의 나쁜 살성을 잡아줄 수는 있는데, 두 번, 세 번 많은 화의 힘을 얻은 토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암압까지 돼버렸지요. 암압이 제대로만 되어도, 암압은 되지는 못하겠네요. 정임화 목이 돼야 되니까 목을 도와주는 수목이 없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네요. 병임충, 격을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격을 이루는 것을 한 번 공격 충했으면 이때는 충분히 제화가 돼서 격이 올라갔을 텐데, 스스로도 공격을 하고 시에서도 공격을 하고 술에서도 말리고, 술을 말린다는 건 그래서 격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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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닥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유계막에서는 천공이라 해서 노비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사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공이라 해서 거짓말, 허망한 것, 사기성, 이렇게 갑니다. 또 천공이. 원래 천공이라는 것은 봉사심이 많은 건데 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나쁘게 작용을 하면 천공이라는 것은 사기성, 거짓말, 허망함, 허망한 소리. 이 사람이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니까 무술 천공이라는 유기막에서 천공이라는 속성이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사기를 놓고, 그리고 이민이라는 속성이 또 정해와 합하지요. 정해에 반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해는 굉장히 부지런함인데 반대되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게을러질 때는 많이 게을러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주가 중급 이하의 이론에서도 도식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도식을 떠나서 양인인성, 양인인성에 의해서 도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묻비견급제가 궁급쟁제하는 면도 있고, 여기까지도 좋지 못했는데 중급 이상의 유일한 탈출이 경마 성립이 돼버리면 궁급쟁제하더라도 올라설 수는 있겠지. 만약에 여기 유라도 하나 더 있었다면. 그런데 이 임을 끌어올리는, 격을 살리는 임을 끌어올리는 신금도 묻혀서 힘든 상태고, 이 격을 정하는 임수를 한번 충하고 무토 정도만 제거를 했어도 편지의 살성이 제어가 돼서 격이 성립할 텐데, 그렇게만 해도 격이 상승을 할 텐데 한 번 더 극해서 격이 추락, 또 극하고 화토로서 극해서 또 격이 추락, 또 여기도 극해서 격이 추락. 신이 임을 격의 상승을 올리는 요소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좋지 못해서 격이 계속 추락. 그러니까 하천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원래 봉사심이 많은 이 무술이라는 속성도 나쁘게 변해서
유기막에서는 천공무술이 원래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을 당하는 사람, 마당새인데 천공이 또 나쁘게 작용을 하면 사기성, 거짓말. 그러니까 먹고 살자니까 사기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살기가 편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 확보되면 거짓말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않았을 텐데 점점 격이 추락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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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네요. 부인도 나보다는 비견 곁에 있고 그리고 무신이라는 것이 저수지 같은 겁니다. 무신의 인수 이렇게 되면 저수지 같은 거. 그러니까 물을 과두고 놓아주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이 무신이 부인 입장에서는 나보다는 나와 동일한 다른 남자 편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래 이 사주는 비슷하지요. 무술, 신의 정리인데 여기는 동일하지요. 뭐 탤런트 김용만 씨, 김용만 씨, 어, 김용만 씨 아시죠? 개그맨. 개그맨 하다가 뭐더라 그 뭐 신비한 스프라이즈인가 하는 그 사람 한때 했던 그 사람 이 사람 많이 잘 나가지요. 이 사람을 뭐 백화점에서 봤는데 뭐 명품을 샀는지 여러 상품을 산 가방을 들고 자기 부인과 행복하게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쨌든 김용만 씨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미가 해를 봤을 때는 해묘미를 하고 싶겠지요. 해묘미. 해묘미 되었죠. 그 다음에 해는 일단 삼합하는 걸 다 소모를 했으니까 해묘미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술로 가야지요. 그러면 술은 오를 보면 인옷을 하고 싶겠죠. 인옷을. 그럼 여기는 인성양인 삼합이지요. 여기는 해묘미 정관 삼합이지요. 묘가 들어가면 해묘미라는 것은 삼합 중에 묘가 중심이니까 묘중 을목하고 모토하고 관계에는 정관이죠. 정관국. 여기는 인성국. 국이라는 게 범위가 넓은 겁니다. 해, 묘, 미. 엄밀하게 따지면 해중 간목, 묘중 을목, 미중 을목 이렇게 해서 목기가 남아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강하게 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미와 해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 묘, 미 이렇게 되면 해 성질 그대로 있고 묘 성질 그대로 있고 미 성질 그대로 있는데 이를테면 해방에 있는 별과 묘방에 있는 별과 미방에 있는 별이 삼각으로 그 공간에 목기운을 많이 만드는 거라서 딴 목성 부분보다는 강합니다. 그리고 인호술도 그렇겠죠. 양인에다가 정인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인호술 화국으로 화생도 했지요. 물론 화토 중탁이라서 이 사람도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관성이지요. 그러면 배우신 부분 있죠. 수거 관인상생. 관인상생인데 규모가 큽니다. 관인상생도 일반 뭐 하나가 있었을 때 관인이 있을 때 관인상생하고 해매미 목국 인호술 화국인
관과 인이 매우 큰 상태에는 규모가 다르겠지요. 관인 상생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팔자다. 그리고 식상을 하나 보면 완벽한 관인 상생이다. 식상의 뿌리까지 있지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무술 봉사심이 많은 사람이죠. 관인 상생인데 사주가 관인 상생이 되었으니까 길주로 변했으니까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무술 봉사심이 있는데 이제 미술형했지요. 봉사심이 원래는 마당새인데 마당새는 주인한테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형살이 가해졌지요. 이건 뭐냐 하면 마당새인데 주인한테 삐딱하게 한 번씩 반말하는 사람. 미술이 형이라는 것은 형이 가해졌다는 것은 살기가 가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마당새는 공수라고 주인한테 고분고분 하는데 형이 가해졌다는 것은 살기를 띈 마당새니까 주인한테 한 번씩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살기를 가한 주체가 정미 기분파지요. 기분파는 자기 기분 나쁘면 버럭버럭 성질내고 기분 좋으면 또 엄청 기분 좋아하고 그 김용만 씨 성격을 보면 한 번씩 버럭버럭 하지요. 근데 마음씨는 참 좋아 보이는데 삐딱한 마당새입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주인한테 일방적으로 뭐 복종하기보다는 한 번씩 주인이나 윗사람한테 삐딱하게 한 번씩 버럭버럭 성질내는 사람. 그래서 김용만 씨 성격을 보면 무술 봉사심이 있어서 마음씨가 좋은 건 사실이지요. 문자가 계속 오네요. 봉사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가만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술이라 가만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술은 봉사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니까. 특히 미술형이 되었을 때는 다른 형이 아닙니다. 미술형이 되었을 때는 축술미 형을 의미하지요. 축술미 사명은 미술만 있어도 형이 됩니다. 축술도 형이 되고. 무술은 봉사심이 많은데 김용만 씨 하는 걸 보면 형이 가해져서 살성이 있는 마당새지요. 한 번씩 삐딱합니다. 함부로 복종하지 않고 절대 그냥 복종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형한 기운이 정리입니다. 기분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막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버럭버럭 성질내는데 마당새는 마당새인데 주인에게 한 번씩 삐딱하게 버럭버럭 성질내는 좀 건방진 마당새입니다. 거기다가 무수히 또 양인까지 있지요. 양인. 그 양인이면서 인성이지요. 어머니 같은데 성질은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같이 잘해주다가도 성질이 들어오면 좀 삐딱한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깔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이 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미술형. 다른 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미술형, 축술형이나 미술형일 때는 사람이 살성이 가해져서 삐딱해집니다. 삐딱하게 성격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만 씨 사주는 뭐 이 사주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뭐 김영만 씨가 아니더라도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관인 상생. 규모가 큰 관인 상생이니까 관인 상승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 규모가 크니까 상급 공무원처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식상을 하나 보면 완벽한 관인 상생인데 식상이 뿌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용만 씨 사주라면 김용만 씨 사는 것처럼 규모가 크게 복이 많은 사람.
삐딱한 마당새인데 한 번씩 주인한테 부럭부럭 덤비고 어머니 같은 인자함도 있으면서 양인의 더러운 면도 있는 사람이 김용만 씨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이 미술형에 대해서 아시라고 그렇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도 이연의 정인이 투관되었네요. 정인의 급제 속성이 이 사람도 있습니다. 급제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지요. 급제인데 정인의 속성도 있습니다. 근데 신금이 많이 약한 편이네요. 신금이 이러다가 신금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휴수자 내왕이태라고. 지금은 뭐 숨어 있는 상태니까 이 신금이 힘이 없다는 것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데 뭐 대운 중에 금이 왕해지는 때가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계모 밑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마저 무능하고 자식들은 탈선을 일삼아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분의 사주입니다. 가부라는 것이 오래 있지요. 오래 있으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억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던 분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유유자영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가슴입니다. 금은 폐지요, 폐. 폐 대장 그런데 유는 가슴으로 마음이 많이 머무는 자리죠. 유유자영하면 항상 조바심 내고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걱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유라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래서 기계 부품처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연결된 것을 유라고 하는데 다시 유가 가해지면 이것보다 더 섬세해지겠지요. 그래서 유유자형들은 보면 기운이 형이 되면 더 섬세해지고 더 약화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걱정 안 해야 될 부분까지 걱정을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섬세하게 마음이 약화가 된 상태라서 그 자형들은 보면 기운이 더 약화가 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자형은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이지요. 편제격인데 월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서 투간이 안 되어도 좌우묘유가 있으면 격으로 봅니다. 개와의 관계가 오중정화의 관계니까 편제인데 조금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 갑기합으로 잡았죠. 잡는 건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기화토가 돼야 되는데 주중에는 토가 없지요. 화도 없고 그래서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잡아주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 살승을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수가 이렇게 수극화했지요.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살승이 잡혔을 텐데 이렇게만 해도 살승이 잡혀서 괜찮았을 텐데 보시다시피 금수가 왕하지요. 여기는 자영이 되어서 조금 약화가 되었다고 보고 그래도 요중에 신금투간에 금생수 스스로도 격을 떨어뜨리면 있죠. 수극화 한 번 했으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편제격으로서 상승을 했을 텐데 왕안 금수로서 너무 강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도 왕안 금수에서 스스로도 제어를 하고 그래서 격이 자꾸 떨어지지요. 그리고 이 감목 자체도 이 오화를 뭐 주변에서 제어가 있어도 사옴이 화국이 되거나 목이 있어서 이 격을 강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버틸 텐데 감목 자체도 금극목을 당해서 어떻게 구두해줄 오행이 없는 거지요. 극도 두 번도 좀 강하게 극을 당했습니다. 금수가 왕하니까 그래서 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편제인데 제에 대한 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편인이 많지요. 편인도 많고 금생수 하니까 일간은 신앙이 분명한데 수생목 설기하는 부분 상관생제 하는데 상관을 또 편인이 막아버린 모습이지요. 편인이 식신이나 상관을 막아버리면 도식이 됩니다. 밥그릇이 엎어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식, 상관생제만을 이 사주에서는 온통 막아버리는 모습입니다. 금극모, 물론 금생수 수생목 하겠지만 수가 금의 생을 받아서 왕한 상태에서 선목이 되는 거죠. 갑이 선목에다가 뭐 금극목까지 가야 되니까 수는 수인데 살성 금을 띤 수지요. 그래서 선목의 도식에 자기가 활동하고자 하는 내가 신앙한데 만약에 갑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활동이 가능할 텐데 이 경우는 갑이 극도 많이 받고 선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도식도 심한 도식이 되어버렸죠. 선목은 불능생화, 화를 생할 수 없다. 중급 중급의 이론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인성이 상관을 잡아서 죄까지 무너지게 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중급 이상의 이론으로 보더라도 편제를 이 수가 보통 수가 아니지요. 금의 생을 많이 받은 수니까. 그리고 선목이 또 감싸버렸지요. 격을 삶의 질을 올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격을 선목이 화를 감싸버렸습니다. 축축한 헝겊으로 이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는데 이 촛불을 자꾸 이렇게 감싸버린 모습이라서 특히 돈에 대해서 식상, 상관, 자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격을 결정짓는 것을 감싸버렸지요. 그리고 원래는 갑기합해서 살승을 제해줘야 되는데 살승을 제하지도 못하지요. 화토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수가 왕에서 그걸 하고 이러니까 격 자체가 편제격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편제를 선목 불능생화 격을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결정짓는 부분을 이렇게 칭칭 선목불능생활로 감싸버렸습니다. 삶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오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막아버린 모습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막 그렇다면 하늘이 공평하다고 이제 평가를 한다면 뭐 이 경우는 나쁘게 보면은 주변 상황이 온통 괴로우니까 참 불행한 삶인데, 근데 이렇게 또 살면 한 생을 살다 보면 뭐 내생이 있다는 윤회설을 믿는 분 같으면 다음 생에 이런 분이 아주 귀부인 팔자로 태어납니다. 귀부인 팔자로. 아주 귀부인 팔자로 태어나겠지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자식도 다음 생에는 잘 나갈 것이고, 남편 복 이렇게 되는 이제 윤회설을 믿는다면, 하늘이 공평하다고 하면 다음 생에는 이렇게 아주 귀부인으로 살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전생에 무슨 죄업이 많아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 이제 몸의 운명적인 길을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내생을 안 믿고 이러면 너무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우라는 것이 삶의 질을 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춥지요. 비록 여름에 태어났지만 주변에 온통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유는 연못이지요. 유유자양이니까 작은 연못이죠. 작은 연못. 작은 연못에 갑은 나무니까 오는 꽃이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작은 화초가 서 있고, 꽃이 오는 오중충하는 못생긴 꽃입니다. 병화는 둥근 꽃인데 작은 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여기도 뭐 작은 꽃이 달려 있는데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립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연 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원래 작은 연못에 꽃이 있으면 참 이쁜데 이 부분 삶을 결정하는 이 오화가 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형상으로도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중급 시간인데 지금 뭐 강의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고급 이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전에 제가 강의한 것을 가셔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